국면입니다. 자, 보시죠. 네, 자강파. 자, 바로 자강파라고 하면 바른정당 자강파입니다. 김무성 의원, 통합을 주장하고 있는 김무성 의원이 보수 새싹들의 제초제를 뿌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한국당은 탈당파 10명 내외 루비콘강을 건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 간에 모종의 합의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얘기 먼저 들어보시죠. 전당대회 전에 형식에 구애되지 말고 보수 대통합을 할 수 있는 길을 사무총장이 중심이 돼서 공식적으로 시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수 야당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을 잘 하기 위해서는 힘을 합쳐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김무성 의원이 오늘 26일 시한으로 못 박으면서 몇 명이 탈당할 건지 관심인데요. 전망들을 좀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어쨌든 뭐 이제 기정사실입니다. 11월 13일이 이제 바른정당 전당대회고 뭐 28일이 아마 후보 등록이니까 그 전에 이제 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제 몇 명 정도가 나가느냐의 문제인데 한겨레 신문의 이 제초제 뿌렸다는 표현은 개인적으로 좀 동의하기 힘든 게 뭐 대표적인 진보 언론인데 실제로 그 정당 간에 뭐 맨날 당을 깨고 합치고는 진보 정당에서 훨씬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어떤 명분을 갖고 했는지 국민들은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통합파가 얘기하는 문재인 정부의 독주를 효과적으로 견제하자. 그다음에 6월 지방선거에 보수가 단일 대우를 갖고 나와야 된다는 이상의 명분이 뭐가 있는지 저로서는 좀 알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뭐 보수 새싹들의 제초제를 뿌렸다는 표현은 좀 과한 표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지금 이제 바른정당이 무너지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그러면 몇 명 정도가 나오느냐인데 여기 굉장히 이제 그게 재밌는 게 민주당과 한국당의 제1당 싸움도 있는 것이고 선진화법에서 120석이 갖고 있는 의미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는 10명 이상은 나올 것 같아 하는 생각은 일단 듭니다. 드는데 네. 뭐 그거는 이제 그 다음 주 정도를 보면 이제 기정사실이 될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바른정당은 원내교섭단체가 이제 무너지겠죠. 네. 무너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뭐 어떤 형태든 이제 통합 흐름을 타게 되는데 뭐 이거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의 문제는 좀 지켜봐야 되지만 어쨌든 다음 주 중에 바른정당의 교섭단체가 무너지고 10명 이상의 의원들이 한국당으로 합류하는 어떤 그것은 좀 과시화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10명 탈당할 것이다. 지금 이런 얘기 하셨는데 이 자강파 의원이죠. 바로 유승민 의원의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자유한국당이 변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일단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뇌구조부터 바꿔야 됩니다. 단순히 대통령 탄핵 때문에 망했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석만 107석이지 숫자는요. 3년 뒤 총선에서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는 숫자입니다. 네, 지금 보면 이런 얘기를 했네요. 자, 지금 뭐 107석이라는 숫자만 무너진 거지 다른 게 없다. 자유한국당은 지금 이런 말을 하면서 분명히 통합은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재차 밝히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른정당. 그러니까 이제 그 선거 때마다 이렇게 두 당이 갈라져 있으면 보수 유권자만 괴로워요. 그 두 뭐 정당도 괴롭긴 하겠지만은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거는 내년 지방선거가 각 정당마다 지금 중요한데 특히나 이 큰 광역자치단체장들, 서울시장, 뭐 경기도지사, 각도의 지사 이런 선거들을 생각을 했을 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갈라져서 후보가 두 정당마다 후보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100점 100패인 거거든요. 네. 그 상황 자체가 그러면 100점 100패를 했을 때 그 이후에 전국이 어떻게 돌아갈 거냐라고 한다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보수 정당의 통합이 더 명분이 있다고 보이고 다만 이제 유승민 의원의 경우에는 그 조기 대선 이후에 좀 자기 희생적인 모습을 보였더라면 그리고 좀 통큰 정치로 대안적인 인물로서의 그 존재감을 좀 더 부각시켰더라면 좋았겠지만 그런 면이 안 보였다라는 아쉬움이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 비판이 좀 이제 목소리가 솔솔 나온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뭐 유승민 의원의 저 답답함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홍준표 대표도 박 전 대통령의 출당 조치 같은 강경한 입장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뭔가 이 그 중도 보수층을 겨냥한 그리고
바른정당으로 간 그 의원들을 겨냥한 조치들을 취하고는 있지만 아마 앞으로 우리 그 보수 정당이 한 뭐 향후 10년, 20년 내에서는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한 딜레마는 누구도 해결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네, 최근 뭐 한 여론조사를 봐도 두 당의 통합을 반대한다는 여론이 무려 60%가 넘었었는데 최 교수님 이거 예.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국민들은 사실은 명분이 없다고 보는 거죠.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합쳐되는 상황이 이제 김무성 전 대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왜 그런 바른정당이 처음에 나왔느냐 하는 부분부터 다시 질문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더 크다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현실로는 이해를 하지만 명분에 있어서는 별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게 이렇게 되면 결국 정계 개편이라는 것이 인위적이 아니지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아까 박사원 선생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여당도 급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만약에 9명에서 10명도가 빠져 자유한국당으로 가게 되면 일당 지휘 자체도 어려워지게 되고 그렇다고 하면 의도하지 않더라도 여의도발 정계 개편이 일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예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과연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합종 연행 어떻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권 얘기는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